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기체연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체연료의 특징에 보시게 되면 장단점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장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체연료로 보면 입자가 어때요? 입자의 크기가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가장 작죠. 가장 작으니까 공기의 침투, 공기에 있는 산소가 조연성 기체니까 산소의 침투가 상당히 용이해요. 산소의 침투가 용이하다는 소리는 그만큼 연료의 연소가 잘 이루어진다는 소리예요. 연료의 연소가 잘 이루어지면서 적은 공기량으로도 연소가 잘 이루어지는 특징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고체나 액체나 기체 이 세 가지 연료 중에서 가장 질이 높은 연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A번에 보시게 되면 연소 효율이 높아요. 자, 여기서 왜 연소 효율이 높으냐? 연소 효율이 왜 높을까요? 자, 연소 효율이 높은 이유는 입자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입자가 작기 때문에 연소 효율이 높아요. 자, 그리고 연소 효율이 높기 때문에 안정된 연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불안정한 연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정한 연소가 가능한 거죠. 반면에 액체 연료나 고체 연료 쪽으로 가면 갈수록 불안정한, 다시 말해서 연소가 불안정하게 연소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B번 적은 공기량으로 적은 과잉 공기료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완전 연소가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완전 연소가 되는데 공기가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적게 들어가면서 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게 가장 양질의 연료, 다시 말해서 기체 연료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연료의 예율이 쉬워요. 연료의 예율이 쉽다는 것은 예율이 뭐예요? 미리 가열을 하는 것을 예율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왜 연료를 예율하느냐? 일반적으로 완전 연소의 구비 조건에 보면 연소 온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소 온도가 높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료나 공기를 예열을 시켜줘서 공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소 온도를 빨리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료를 예열하는 이유는 완전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예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연료의 예열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연료의 예열이 쉬워요. 자, 그리고 유황분의 함유량이 적어요. 여기서 유황분이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죠? S, 황분은 S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료를, 화석연료를 구성하는 성분은 탄소, 수소, S, 산소 이런 연료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체연료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메탄이다 그러면 CH4, 프로판이다 그러면 C3H8, 부탄이다 그러면 C4H10 이런 식으로 C와 H로 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C와 H로 구성되는 이유는 우리가 탈황을 미리 시켰기 때문에, 황을 미리 제거를 했기 때문에 C와 H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기체연료가. 그래서 유황분의 함유량이 적어서 SOX를 황산화물이라고 그러죠. 황산화물의 발생량이 어때요? 거의 없는 장점을 가지죠. 반면에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에서는 연료에 황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연료에 황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는 뭐가 많이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황산화물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점화나 소화가 용이합니다. 점화라는 것은 불을 붙이는 것. 자, 그리고 소화라는 것은 불을 끄는 것. 따라서 액체 연료나 기체 연료 같은 경우에서는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버튼 한 개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화나 소화가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연소 조절도 쉬운 게 기체예요. 그리고 발열량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대부분은 발열량이 가장 높은 원소 중에서 탄소와 순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발열량이 높아요. 그리고 연료 자체는 주로 이제 발생되는 열량은 탄소하고 수소에 의해서 열량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탄소와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불순물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소리니까 탄소와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연료는 발열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회분이나 유해 물질이 거의 없어요. 회분이나 유해 물질의 배출이 적다. 회분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고체 연료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부하 변동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단점에 보시면 설비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비싸죠. 여기서 무슨 소리냐면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보관을 할 때나 아니면 이송을 했을 때 그냥 배관이나 용기를 쓰면 안 되겠죠. 고압의 탱커나
고압의 배관을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체를 공급을 했을 때 고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고압의 탱크나 고압의 배관을 시설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고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취급 시 위험성이 상당히 커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기체 연료를 간단하게 사용하는 것 같지만은 조금만 부주의가 되게 되면 아주 큰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취급 시 위험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수송이나 저장이 용이하지 못하죠. 수송이나 저장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소리는 일반적인 탱크나 배관을 쓸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고압에 견딜 수 있는 배관이나 탱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송이나 저장이 용이하지 못하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체 연료의 장단점으로 잘못된 것은 그러면 완전 연소 효율이 높고 안정된 연소가 된다. 맞습니까? 맞죠? 연소 효율이 높아요. 그리고 안정된 연소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완전 연소 시에 많은 공기량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기체, 고체, 액체 연료 중에서 가장 적은 양의 과잉 공기가 필요하죠. 왜 가장 적은 양의 공기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입자가 가장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비비가 많이 들고 비싸요. 설비비가 많이 들고 비싸. 그 이유는 고압의 탱크나 고압의 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음에 연료에 예열이 쉽고 유황 함유량이 적어요. 따라서 황산화물의 발생량이 적겠죠. 유황 함유량이 적은데 왜 황산화물이 적었냐면 이 유황이라는 것은 S거든요. S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SO2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SO3가 만들어지고 H2SO4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황산화물을 총칭해서 우리가 SOX 이렇게 표현하죠. 따라서 황산화물의 발생량이 적죠. 만약에 고체나 액체처럼 S의 함유량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황산화물의 발생량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체 연료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체 연료의 종류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기체 연료는 LNG와 LPG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LNG라고 이야기하면 액체 천연가스, 그리고 LPG라고 이야기하면 액체 석유가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첫 번째는 주 성분, 그래서 주 성분을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발열량, 그리고 세 번째는 밀도, 다시 말해서 어떤 기체가 무거우냐, 나머지는 우리가 교재 있는. 자, 그럼 첫 번째 보시면 LNG라는 것은 액화 석유가스예요. 근데 우리가 기체를 왜 액화를 시키죠? 액화 천연가스, 그리고 압축가스. 액화는 압축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렇죠.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부피를 줄여야지 경제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액화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기체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경제성이 떨어져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하면 할수록 이제 정유회사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액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또는 압축을 시키지 않으면 거의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액화를 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액화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LNG를 액화 천연가스, 그리고 LPG를 액화 석유가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LNG의 주 성분은 뭐냐 하면 LNG에서 주 성분은 메탄입니다. 메탄. 자, 메탄이 CH4.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LNG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자, 공기보다 왜 작으냐? 공기의 분자량은 얼마죠? 29kg. 자, 그럼 메탄의 분자량은 얼마죠? 탄소가 원자량 12, 수소 일자리가 4개. 그럼 얼마죠? 16kg. 그러면 공기는 29고 메탄은 16이에요. 어떤 게 무거워요? 공기가 무거워요. 그래서 공기 중에 메탄이 누출이 되게 되면 메탄은 가벼워서 위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밀도는 공기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밀도를 나타냈을 때는 공기가 기준물질이 되는 거죠. 따라서 밀도라는 조건은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봅시다. 우리가 기체의 먼저 비중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기체의 비중이라는 것은 공기의 분자량에서 공기의 분자량이 29kg이에요. 공기의 분자량에서 기체의 분자량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기체의 분자량에서 공기의 분자량을 나눠주면 돼요. 공기의 분자량은 29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체의 비중은 뭐에 비례하느냐? 기체의 분자량에 비례하죠. 기체의 분자량이 큰 것들은 기체의 비중도 커요. 그죠? 기체의 비중이 작은 것들은 기체의 분자량도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면에 기체의 밀도는 밀도는 단위가 kg per s미터의 삼성이거든요. 그럼 kg이라는 것은 기체의 분자량 그리고 s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기체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최적이 22.4s미터의 삼성으로 동일해요.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보다 쉽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기체의 밀도도 뭐에 비례해요? 기체의 분자량에 비례해요. 따라서 기체의 분자량이 공기에 비해서 크면 비중이나 밀도는 크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C번에 보시게 되면 자, LNG는 천연가스를 일기압하에서 162도씨로 냉각을 시켜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62도씨로 맞춰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액화가 돼요. 따라서 액화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수송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경적성이 뛰어나죠. 그래서 대량의 수송과 저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액화를 시키는데 LNG 같은 경우에서는 일기압하에서 온도를 마이너스 162도씨로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D번 LNG는 지질학적으로 수용성 가스, 석탄계 가스, 석유계 가스로 구분되면서 석탄계 가스가 대부분이에요. 석탄계 가스가 LNG의 대부분. 자, 그리고 LNG의 고위 발열량은 얼마 정도가 되느냐 하면 1000kcal per S미터의 삼성이에요. 자, 여기서 킬로칼로리라는 단위는 열량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리고 S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기체 연료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S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S만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N미터의 삼성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S라는 것은 스탠다드, N이라는 것은 노멀. 따라서 S나 N은 표준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LPG, 액화 석유가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LPG의 주성분은 두 개예요. LNG의 주성분은 메탄 한 개였잖아요. 근데 LPG의 주성분은 C3, HA, 프로판, 그리고 C4, H10, 부탄이에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LNG,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탄, LPG, 액화 석유가스의 주성분은 프로판과 부탄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B번, LPG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워서 인화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 자, 비중은 공기보다 무거워서 인화 폭발의 위험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프로판 같은 경우를 보면 프로판의 분자량이 44예요. 그리고 부탄의 분자량이 58이거든요. 그러면 메탄 같은 경우에서는 16이었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분자량이 29니까 공기 속에 메탄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상승을 해요. 가볍기 때문에. 근데 LPG가 누출되게 되면 프로판의 분자량이 44, 부탄의 분자량이 58이니까 공기에 비해서 무거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래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체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연성 기체니까 체류하게 되면 우리가 불이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인화 폭발의 위험성이 아주 높다. 다시 말해서 확산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체류하게 되면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인화 폭발의 위험성이에요. 자, 그리고 LPG의 발열량은 26,000kcal per S미터의 삼성이에요. 자, 여기서 킬로칼로리라는 것은 발열량의 단위고 S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기체 연료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죠. 그래서 S미터의 삼성, N미터의 삼성. 그래서 S나 N을 쓸 수 있는데 S라는 것은 스탠다드의 약자, N이라는 것은 노멀의 약자예요. 그래서 미터의 삼성 앞에 S나 N이 붙으면 표준 상태의 최적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비중은 공기의 1.5배 정도. 공기의 1.5배 정도가 된다는 것은 분자량이 공기에 비해서 1.5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D번, 석유 정제 때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과 천연가스에서 회수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LPG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석유 정제 시에 부산물로 생산되는 거, 천연가스에서 회수되는 거.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LPG라고 그러면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석유 정제 때 부산물로 생성되는 게 LPG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LPG도 마찬가지. 보시다시피 주성분이 C와 H로 구성되어 있죠.
C와 H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황분이 어때요? 황분이 당연히 적겠죠. 그리고 독성이 없죠. 그리고 액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액화시키는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죠. 부피를 줄여서 경제성을 높이는 거예요. 따라서 기체일 때보다 일반적인 기체일 때보다 부피가 240에서 280분의 1로 줄어요. 따라서 우리가 경제성 때문에 액화를 시켜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해놓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소각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각로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연료를 소각하는 또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장소를 소각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소각로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유동층 소각로에서부터 액상 소각로까지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야 되고, 그 중에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들은 별표로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별표로 표기해놓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서 시험에서 나오면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각로 파트에서는 다른 과목들도 뭐 대부분이겠지만은 암기를 좀 내용에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중요한 특이사항들은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유동상 소각로입니다. 유동상 소각로를 한번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유동상 소각로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우리가 소각을 시켰을 때, 소각로를 사용했을 때는 직접 불꽃을 이용해서 연료나 폐기물을 소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동성 소각로 같은 경우에서는 직접 불꽃을 이용해서 소각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모래에 열을 가해줘요. 모래에 열을 가해줘서 그 모래의 열에 의해서 소각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모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유동매체라고 그래요. 그럼 모래라는 유동매체에 열을 가하는 것은 우리가 가스를 사용하죠. 그래서 가스를 이용을 해서 모래에 열을 가한 다음에 그 유동매체라는 모래의 열에 의해서 폐기물이나 연료를 소각하는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덩어리체로 불꽃을 이용을 하게 되면 덩어리체로 폐기물이나 연료를 소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화격자 소각로예요. 그래서 화격자 소각로 같은 경우에서는 불꽃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소 온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연소 온도가 높다는 소리는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소각로가 뭐가 되느냐면 지금 보시는 유동층 소각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격자 소각로에 비해서 유동층 소각로는 100에서 200도씨를 낮출 수 있어요. 낮추면서 완전 연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통으로 돼 있어요. 통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조대 쓰레기, 큰 쓰레기 같은 경우에서는 그대로 주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유동층 소각로 같은 경우에서는 화격자 소각로에 비해서 파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폐기물을 파쇄를 해서 주입을 해야 되고, 반면에 화격자 소각로 같은 경우에서는 파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동매체라는 모래를 이렇게 주입을 해서 여기 모래를 집어넣어서 일단 모래에 열을 가해주는데, 지금 이 아랫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연료를, 도시가스라는 연료를 사용해서 모래에 열을 가해주는데, 일반적으로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주입했을 때는 그대로 큰 폐기물, 조대 쓰레기가 그대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파쇄 등의 전처리가 필요한 장치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하나의 원통으로 생겼기 때문에 장치 자체가 상당히 간단해요. 장치 자체가 간단하다는 소리는 그만큼 고장이 날 우려도 적다. 이렇게 보시고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점 보시면 기계적인 구동 부분이 적어서 고장률이 낮다. 당연합니다. 기계적인 구동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복잡하게 되니까, 복잡하게 된다는 소리는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여기서처럼 기계적 구동 부분이 적다는 소리는 간단하기 때문에 고장률이 낮다. 따라서 기계적 구동 부분이 적어서 고장률이 낮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가스의 온도가 낮습니다. 화격자 소각로에 비해서 연소 온도가 낮아도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가스의 온도가 낮고 과잉 공기량이 적어요. 그러면 온도가 낮다는 소리는 실제로 우리가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질소산화물이 적게 발생해요.
그래서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온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해요. 자, 따라서 과잉 공기량이 적고 질소산화물이 적게 발생하는 게 지금 유동층 소각로의 가장 큰 장점이죠. 반면에 우리가 도시 폐기물처럼 그대로 큰 폐기물을, 조대 폐기물을 그대로 투입을 해서 우리가 소각을 하는, 그리고 불꽃을 이용해서 소각하는 화격자 연소 같은 경우에서는 질소산화물이 어때요? 연소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로, 여기서 로라는 것은 유동층 소각로입니다. 로 내에서 온도의 자동 제어가 가능해요. 그리고 열 회수가 용이하다는 게 특징. 자, 그리고 반응 시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따라서 반응 시간이 빠르다는 소리는 소각을 하는 시간에 걸리는 시간도 작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반응 시간이 빨라서 소각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은 곧 부하율이 높다, 처리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독매체의 축열량이 높아서 열이 축적되는 거죠. 유독매체라는 것은 열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모래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독매체의 축열량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축열량이 높아짐으로써 단기간 정지 후에 다시 재가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재가동을 하게 되면 온도가 낮게 되면 보조연료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래 같은 경우에서는 축열량이 높기 때문에 보조연료 사용이 없이 정상 연소가 가능해요. 자, 우리가 해수욕장 같은 경우 한번 가봤잖아요. 그러면 오후 2시 정도 되면 뜨거워서 우리가 맨발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4시나 5시 정도가 됐는데도 모래의 열은 어때요?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열을 가지고 있는 성질이, 다시 말해서 축열량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연소 효율이 높습니다. 연소 효율이 높다는 것은 연소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연소가 잘 됐으니까 미염분이 뭐죠? 타지 않은 성분을 미염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염분의 배출이 적어요. 그리고 2차 연소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각로에서 다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험상에서는 2차 연소실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 만약에 연소 효율이 낮고 미염분, 타지 않은 성분이 많다고 하면 당연히 2차 연소실이 필요해요. 근데 유동층 소각로 같은 경우에서는 연소 효율이 높으면서 미염분, 타지 않은 성분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연소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유독매체의 열의 용량이 커서 액상, 기상, 고형 폐기물의 전소 및 혼수가 가능하다. 여기서 액상이라는 것은 액체 상태, 기상이라는 것은 기체 상태, 고형이라는 것은 고체 상태를 뜻하겠죠. 따라서 이런 폐기물의 전소나 혼소, 전소라는 것은 뭐냐면 전용 소각, 예를 들어서 액상, 기상, 고체 상태의 폐기물만 우리가 소각하는 것을 전소라고 그래요. 전용 소각. 반면에 혼소라는 것은 서로 혼합해서 소각하는 것을 혼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소 및 혼수가 가능한 게 유동층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죠. 장점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자, 단점에 보시게 되면 로내로 투입하기 전에 파쇄 등의 입자를 작게 하는 파쇄 등의 전처리가 꼭 필요해요. 자, 또는 이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투입이나 유동화를 위해서 파쇄가 필요하다. 그래서 파쇄라는 전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유동상으로부터 찌꺼기 분리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유독매체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유독매체는 지속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통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쇄를 시켜서 소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용량보다는 소용량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장치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항상 같이 있게 돼요. 자, 문제 6번. 유동층 소각로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은 가번에 반응 시간이 빨라서 소각 시간이 짧다. 반응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소각 시간이 어때요?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처리하는 걸 로 보하율이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계적인 구동 부분이 어때요? 작아요. 기계적인 구동 부분이 작기 때문에 고장률이 어때요? 당연히 낮겠죠. 자, 그리고 폐기물의 투입이나 유동화를 위해서 파쇄가 반드시 필요하죠.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가스 온도가 낮고 과잉 공기량이 적어서 질소산화물이 어때요? 적게 배출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서는 온도가 높은 고온에서 발생하고 온도가 낮은 저온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고온 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온 연소를 하는데 그 고온 연소에서도 되도록이면 온도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완전 연소를 할 수 있으면 질소산화물을 같이 줄일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유동층 소각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답은 상으로부터 찌꺼기의 분리가 어렵다. 상으로부터 찌꺼기의 분리가 어렵죠. 가스의 온도가 높고 가스의 온도가 낮고 과잉 공기량이 커. 여기서 과잉 공기량이라는 것은 100%의 공기에서 플러스 알파만큼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과잉 공기량이라고 하는데 과잉 공기량이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갈수록 좋은 거예요. 따라서 과잉 공기량이 적어서 질소산화물이 어때요? 적게 배출되는 거죠. 자, 그리고 폐기물의 투입이나 유동화를 위해서 반드시 파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대 쓰레기라는, 조대 폐기물이라는 큰 폐기물을 바로 소각할 수 있지 않죠. 반면에 화격자 소각로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소각이 가능하죠. 그리고 기계적 구동 부분이 적어서 고장률도 당연히 낮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유동상 소각로에서 유동층 물질의 조건이에요. 자, 우리가 유동상 소각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 유동상이 유동상 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유동상 매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유동상 매체에 열을 가해서 그 유동상 매체의 열에 의해서 폐기물을 소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보면 바로 불꽃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소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불꽃을 이용해서 소각하게 되면 연소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동층 연소장치예요. 그래서 유동매체의 조건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유동상 소각로에서 사용하는 유동상 매체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기억을 하느냐 하면 유동층 물질이라는 것은 모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모래가 갖춰야 될 조건이 유동층 물질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모래밖에 사용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대부분 모래를 사용한다는 거지 다른 유동층 물질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유동층 물질 자체가 모래를 제외한 모래의 성질보다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주로 모래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1번에 보시면 불활성이라고 그랬어요. 활성이라는 것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불활성 또는 비활성. 불이나 비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활성이나 비활성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융점이 높을 것. 융점이라는 것은 뭐예요? 녹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융점이 높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열을 가해서 폐기물을 소각하기 때문에 유동매체의 융점이 낮으면 열이 계속 올라가면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열에 견디는 힘이 약하게 되면 빨리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동매체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융점이 높아야 돼요. 자, 그리고 비중이 어때야 되느냐면 비중이 작아야 돼요. 여기서 비중이 작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볍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유동층의 조건 중에서 비중이 크다고 하면 무거우니까 우리가 소각로 자체에 하중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중이 작으면 작을수록 가볍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오답으로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심해야 돼. 그리고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을 것. 내마모성이라는 것은 잘 부서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열을 가하기 때문에 부서지기가 쉽거든요. 근데 잘 부서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자, 그리고 열에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열 충격, 열에 견디는 것을 열 충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열 충격에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가격적인 면에서 어때야 되죠? 저렴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동상 소각로에서 사용하는 유동층 물질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조건 중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1번, 2번, 3번이에요. 활성이냐 비활성이냐, 융점, 녹는 점이 높으냐 낮으냐, 비중이 크냐 작으냐.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주로 오답으로 출제를 할 수 있는, 오답으로 출제한다는 소리는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게 나오는 용어라는 소리겠죠. 그 내용이 비중이에요. 그래서 비중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해석하지 못하면 많이 헷갈리니까 비중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시 문제가 없는데 예시 문제가 없더라도 유동층 물질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숙지하세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